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많이 아쉽지만 여러분들께 이러한 강의를 영상으로나마 전달해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30분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들께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고요. 요즘 세상에 4차 산업혁명, 창의적 인재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아이가 과연 창의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들 잠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과연 창의성이란 뭘까? 단순히 어머니들은 창의성이라고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조를 자꾸 떠올리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창의적 인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인재란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고 가치 있는 것으로 재창출해내는 능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창의적 인재가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창의성이 발휘돼서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있어야 되더라. 그렇죠. 알아야 무언가를 다시 재발견이라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그럼 지식만 있다고 되나요? 아니더라는 거죠. 경험도 필요하더라. 그럼 경험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경험은 많아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창작해내는 경험은 아주 많으나 이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는 인문학적으로 연결되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재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재주가 아닌 우리에게 효율성과 창의성을 겸비해서 삶 속에 유익함을 주는 것이 결국은 창의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지식도 갖춰야 되고요. 경험도 갖춰야 되고요. 거기에 이것을 더해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도 같이 겸비되어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때와 제가 살고 있었을 때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식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농경사회를 거치면서 어떠한 교육을 했냐면 주입식 교육을 했어요. 빨리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렇죠. 주입식 교육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야 빨리 만들어냈는데 얘네들을 조금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나오면서 학벌이라는 중심 사회에서 그렇죠. 지식이 중심이 되오면서 막 이렇게 지식 중심의 인재를 뽑았던 사회가 산업사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미래사회는요, 이미 우리는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교육이라는, 보편화된 교육이라는 것을 이미 갖춰졌더라. 환경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이미 보편화가 되었더라. 그러면 누구나 똑똑할 수 있고 누구나 배움이라는 기회를 가졌던 세대가 우리 아이 때 세대라는 거죠. 그럼 그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움에 플러스 경험에 플러스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창의력이 필요하더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고속 성장할 때가 산업화였다면 4차 산업혁명 때는 고속 성장을 넘어서 완전 초스피드의 성장이 일어나는 시대더라. 그런데 많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상상했던 일들이 미래 사회에서는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과 핵심 역량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로 인해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 갖춰야 될 역량은 무엇일까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화면으로나마 저의 잠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감성힐링 코칭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족 코칭, 물론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교육 컨설팅 위주로 기업이나 관공서 위주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잠깐 드리고요. 강사 소개는 30분 안에 뭐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없어서 저는 뭐 인터넷에 치면 저에 대한 정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넘어가네요. 가기 전에 이거 영상을 하나 봐야 되는데 빨리 넘어가 버렸거든요. 네. 자, 영상 하나 금방 보고 가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소방차였어요. 신기하죠? 이미 중국에는 드론 소방으로 고층 아파트에 불을 재빨리 진압을 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예. 이것이 미래의 교통수단이라고 하네요. 이야, 과연 이러한 세상이 올까요? 4차 산업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간단하게 제가 영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알파고가 사람이 10,000명 걸리는 걸 단 4년 만에 이루는데요. 네, 여태 우리가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은 서막에 불과하대요. 네. 사람이 1,000년 걸릴 걸 단 4주 만에 완성한다고 하네요. 대단하죠. 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류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고 하네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차 산업혁명, 네, 증기기관차, 네, 2차 산업혁명, 전기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일어났다는 거죠. 3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함께 우리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4차 산업혁명. 이 모든 것이 융합된 사회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로봇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지능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커넥티드 사회가 열렸다고 하네요. 상상했던 모든 일들이 현실이 되는 미리 컴퍼스 사회가, 네, 세계는 단순히 기술혁명이 아닌 초연결의 사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왜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이 바꿔놓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시간, 장소를 구분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네. 그렇죠. 이미 학문도 물리학, 디지털 모든 것이 학문 자체가 거대한 융합의 시대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왜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나요? 왜 알아야 되냐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이것 때문이었어요. 우리 자녀들, 나의 자녀들이 이러한 미래 사회에 표류하게 만들 것인가, 살아남게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살아남는 자가 될 수 있고, 준비되지 않으면 당연히 도태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IMF 때. 그렇죠. 튼튼했던 기업들이 많이 도산이 일어났죠. 그때는 우리 시대였어요. 막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기업들이 도산을 하니까 취업할 데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인기 있었던 직업군이 공무원이었어요. 지금도 공무원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지만 그때는 대기업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대기업이 도산하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것이 공무원직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우리 아이들 세대 때는요, 직장이 평균적으로 10회에서 15회 정도 바뀐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사회에 사는 아이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냥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야기 책을 보면
물론 우리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받으신 재난지원금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복지기금, 뭐 복지사회라고 말씀을 이렇게 나라에서 많이들 하지만 결국은 미래 사회는 로봇이 생산적인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경제적인 것을 돌아가게 만들자라는 것이 기본소득의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빨리 앞당긴 게 이번 코로나가 이러한 사회가 정말 오겠구나라는 저로서는 굉장히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아, 이것이 책에서만 봤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경제가 꽁꽁 얼어붙는다 그러면 정말 이런 세대가 빨리 올 수 있구나. 그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보세요. 학교도 교육도 스마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안 될 것 같던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먼 미래일 것 같던 것들이 이러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변수에 의해서 점점점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제가 이번에 많이 들었답니다. 이 또한 이 강의 또한 여러분들과 제가 대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이러한 상황이 놓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 또한 많은 변화가 저희 강사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육 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 주만 해도 벌써 여러 기관에서 녹화 강의를 촬영하고 왔단 말이죠. 이러한 것 또한 우리가 이동을 해서 강의를 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그러한 맛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강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놓이더라는 거죠. 아마 이러한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많은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아이들이 아마 우리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사회에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될 역량은 무엇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뭘까? 간단히 얘기하면 과거에는 지식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렇죠. 농경사회에서는 당연히 똑똑한 사람이 인재야. 왜? 우리는 그땐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인터넷이 발달하지도 않았으니 많은 지식을 머리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는 인재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시대가 조금 바뀌면서 현재에는 V자 인재, 그림을 좀 보면 좀 더 훨씬 더 쉬워요. 예, V자형 인재를 원하고 있더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 조금 더 깊이 있게 사고를 하면서도 넓은 인맥과 넓은 사고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을 조금은 찾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얇고 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인재였고 어느 때 80년대부터 대학이라는 것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깊게 학문을 하는 사람, 대학 졸업자들이 조금 인정받던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가 언제쯤이었냐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거든요. 1990년대 대학원을 다닐 때 지식을 기반한 인재를 만들자. 지식 기반 사회. 그렇게 해서 슬로건을 걸어서 인재를 양성했을 때가 이때였어요. T자형 인재. 넓고도 깊은 인재를 만들자. 예. 그러나 지금은 V자형 인재를 만들자. 창의적인 아이디어, 남들이 세고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로 접근을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이제 V자형 인재를 만들자. 그런데 미래에는요, 비빔밥형 인재래요. 말도 참 어려워요. 이것을 재미삼아 우리는 비빔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좋게 조금 더 품격 있게 얘기하는 통섭형 인재죠. 사람과도 융합을 잘하고 지식도 융합을 잘하고 그렇죠. 경험에 의해 지식을 융합을 잘하고 사람도 융합을 잘하고 기계와도 융합을 잘하는 융합형 인재를 원하고 있더라. 이미 우리는 사회가 이렇게 암기 중심에서 유연한 사고 중심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시대로 바뀌었더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적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흘러왔고, 교육이 어떻게 흘러왔고, 인재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머니들께서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이게 제 사무실인데 강의 공간이 조금 혼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이 울려서 어머니께 어떻게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 전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미래형 인재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문제인식도
기계와 인간과 공생하는 시대, 즉 이러한 지금 롯데타워에는요 이미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들 네이버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서빙 로봇을 쳐보세요. 네, 지금 현재 이마트나 우리가 맥도날드 패스트푸드점을 가면 주문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사람이 잘 없어요. 우리가 메뉴 먹고 싶은 거 누르고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 무인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죠. 이제는 서빙도 이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것을 빨리 앞당긴 것 같아요. 대면을 하지 않고 음식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로봇을 이용해서 서빙을 하고 있는 서빙 로봇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대여도 되고 있고 판매도 되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는 당연히 기계와 소통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고 싶은 시스템은 우리가 만들어서 아마 조작해서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사회, 그러한 것이 코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머니들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 아이는 정말 기계치예요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굳이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코딩도 이제 버튼으로도 다 될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근데 내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이런 뭐 기계 만지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꼭 저는 코딩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관련된 직업에서 코딩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셨죠? 네. 이제 미래는 이 직업이 인기 직업이야 해서 그 과를 가기보다는 내 아이가 잘하는 것을 환경이 바뀌어도 그 일을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그것을 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혹시 제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아이들의 적성 찾는 방법으로 결국은 창의적 인재라는 아이들은 내가 잘하는 것을 잘할 수 있게 환경에 찾아가서 일할 수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혹시나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줄 테니까요. 창의적 인재에 대해서 적성을 찾는 방법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제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셔서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을 보면 1시간짜리 영상이 있는데 저 뒤편에 그게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혹시나 원하시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셔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내 아이 적성을 찾고 전략적 진로 지도까지 하는 방법을 조금 익히셔서 내 아이의 창의력이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어머니들의 지혜로운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21세기 인재가 갖춰야, 즉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사회에 인재들이 갖춰야 될 역량은 뭘까라고 봤더니 이러한 역량들이래요. 제가 얘기 다 했어요. 문제 해결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협업 능력. 그렇죠. 이제는 사람과도 협업해야 되고 기계와도 협업해야 되고 모든 것이 융합사회다 보니까 협업 능력은 필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협업을 잘하는 사람은요. 의사소통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협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굉장히 무기성이 강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임의식을 굉장히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요,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은, 함께 정말 저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아 1위가 책임감 없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사람은요, 역량이라는 것이 다 달라요. 재능이라는 게 다 달라요. 그렇죠. 저 아이 같은 경우 운동 굉장히 잘해요. 운동 부분에서는 아마 하이 클래스일 거예요. 그런데 공부에 학습에 대한 역량은 운동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작년에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 사람은 관심 가진 부분에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도 재능입니다.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보면 갔다 오면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0.001% 아이들. 그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요, 옆집 아이지 제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쵸? 저 또한 그렇거든요. 옆집 아이는요, 그렇게 공부가 재밌대요. 그런데 제 아이는요, 공부를 그냥 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할 수 없고, 누구나 다 체육을 잘할 수 없고, 누구나 다 음악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창의적 인재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내 아이가 잘하는 게 뭘까?
내 아이가 즐겁게 하는 게 뭘까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로 인해 적성과 연결해서 이 일을 펼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주는 것이 어찌 보면 창의적 인재로 가는 빠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역량들을 어떻게 갖춰야 될까? 그럼 당연히 뭐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의식은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조건적 긍정이 아니라 긍정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즉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도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변화를 줄 수 있고 혁신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의 마인드로 도전이 아니라 이것을 왜 바꿔야 될까? 이 의자가 왜 불편할까? 그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의자는 이러한 공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최첨단 척추를 바르게 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잘 되는 이러한 의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의자를 만들어 볼 거야. 그렇죠. 의자도 기존에 있었지만 이런 의학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의자입니다라는 것이 결국은 창의적인 사고로 만들어낸 의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혁신과 변화를 만들고 창의를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내가 이 불편함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비난과 비판은 다릅니다. 비난은 불편해 이거 못하겠어 이것은 비난이에요. 비판은요, 왜 이 의자는 앉으면 허리가 아플까? 좀 이 허리에 인체공학에 맞춰서 허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의자는 없을까?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다음에 긍정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고가 비판적 사고라는 거죠. 그러한 비판적 사고로 의자라는 것은 내가 지식만 있다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만들 수 있는 기술자와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 사람과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창의적 인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소통의 능력이 뛰어났을 때 창의적 인재로서 좀 더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듯 핵심 역량에 인재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은 이보다도 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또 갖춰자. 근데 이 갖춰야 될 역량들은 서로가 다 연결성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핵심적 역량에 있어서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보자.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력은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역량들의 대표적인 것들이더라. 근데 이 대표적인 것들이 서로가 다 연결성이 있고 관계성을 가지더라. 그럼 이 한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는 되겠네요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지만 좀 불편한데? 이 불편한 것을 어떻게 바꾸면 안 될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 안 될까? 라는 비판적 사고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로 인해 이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창의적 사고 능력이, 창의력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창의력이 혼자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 명에서 함께 했을 때 더욱더 높은 효과를 만들어내더라.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창의력의 협업 능력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을 잘 두루두루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 네 가지 역량들은요, 하루아침에 짠! 하고 높이 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차곡차곡 쌓이는데 하나의 역량이 또 하나의 역량을 영향을 주고 결국은 서로가 관계성과 연결성을 가지면서 쌓아져 나가면서 성장하더라. 또는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할 때도 이러한 역량들을 키우기 위한 경험의 장이다라고 어머니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행평가 하는 애들만 하잖아요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물론 저희 아이 때도 불만이 가득했죠. 하지만 어머니들이 지혜롭게 이러한 뜻을 잘 아이들에게 전달해서 너의 역할로서 이러한 것들을 잘 발휘해서 너의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분명히 가져갈 것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러한 역량들은 하나의 역량이 아니라 서로의 역량들이 서로 관계성과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렇게 바뀌는 미래 사회에는
지식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도 바른 인성, 바른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우리는 또 무엇을 갖춰야 되지? 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적응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빨리 우리가 적응해야지만 살아남잖아요. 또 하나,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 나의 것만 고집한다 그러면 다 싫어하죠. 당연히 유연한 사고가 갖춰져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수용의 자세를 갖춰졌을 때 내가 성장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를 향해서 내가 수용하고 유연한 사고를 갖췄을 때 내가 사회에 발맞춰 나가는 인재로서 성장하는 것이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나는 변화를 못 쫓아가겠어 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살아남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은 당연한 것 같고, 또 하나 윤리의식. 지금 제가 기업교육을 가지만 기업교육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게 윤리의식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은 늘어났는데 바른 사고로 바른 문제 해결하는 사람은 잘 없더라는 거죠. 결국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망치는 순간 요즘엔 SNS,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의 태도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되었을 때는 더욱더 우리는 큰 손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인재를 뽑을 때는 좀 더 윤리의식이 강한 자, 책임의식이 강한 자, 이러한 것들을 뽑고 있더라. 그럼 내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선 당연히 이러한 의식이 높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협업 능력이고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제는 개인주의가 아닌 협업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유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똑부러지되 하지만 상대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까지 갖춘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교양 있게 문제 해결한다라고 하죠. 자, 보세요. 핸드폰을 샀는데 아주 교양 있는 어머니는 어제 핸드폰을 샀는데 이 기능이 잘 되지가 않는데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우리는 아주 교양 있게 문제 해결을 하죠.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와요. 또 하나 볼게요. 가자마자 이거 어제 핸드폰 샀는데 핸드폰이 왜 있다고 해요? 하고 던지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 어떤 아이가 문제 해결을 잘한 아이라고 우리는 평가받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은요, 결국은 가정에서 먼저 배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러한 역량들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조금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다고 해서 아니 생긴 대로 살아야지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런 말을 해가 아니라 어쩜 그런 생각을 했느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그걸 생각으로 말고 네가 이것을 좀 더 너가 생각한 방향으로, 긍정의 방향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그게 탐구 영역을 우리가 자극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확산적 사고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불편하다라고 여겼지만 그것을 확산적 사고, 지식을 좀 더 더해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이러한 이론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걸 더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랬구나.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많은 지식들을 소화하고 수렴적 사고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부모들의 지혜로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지혜로운 질문, 즉 생각을 이끄는 질문들을 우리는 하브라타 질문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학원 가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 옆에서 공부하라고 하시고 어머니들 하브라타 책을 사서 읽으셔도 되고요. 요즘에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아하! 유레카라고 생각할 정도로 딱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질문, 핵심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스킬들을 좀 배우시면 우리 아이가 좀 더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오늘 저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 그리고 핵심 역량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은 어떠한 인재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융합형 인재, 당연하죠. 통섭형 인재. 지식만 깊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또 얇은 지식이 넓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도 소통하고 사람과도 소통하고 내가 필요할 때 거기에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미래형 인재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통섭형 인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인재들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는 능력, 자료 정보 소양 능력도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술을 또 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했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했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렸어요.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 또 하나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러한 능력들은 많은 경험에서 일어나더라.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좀 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핵심 질문을 던져주고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뤄내서 아이가 탐구할 수 있는 의지도 갖고 이것을 발표할 수 있는 수렴적 사고를 통해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는 힘도 키워주는 능력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요즘 대학교는 좀 유명한 대학교일수록 면접이 꼭 들어가는 이유가 이 아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았나 또는 주도적으로 이 아이가 어떠한 사고를 갖고 생활했나를 보기 위해서 면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학교가 많듯이 사회 문화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30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다 담아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들이 가정 내에서 지혜롭게 실천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 들었다고 해서 바로 가서 티나게 하지 말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머니들의 마인드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머니들의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혁명에 대한 이야기, 미래 사회도 좀 들여다보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도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문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창의적 인재란 타 분야와 융합하기 위해 인성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가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요. 그러한 우리 아이들의 장점을, 길을 살려주시는 어머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했습니다.